안녕하세요. 도시엘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제가 습관에 관련된 두 번째 영상에서 중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설명이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구독자 중 한 분께서 댓글에다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이제 중도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던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중도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과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생각하는 습관, 무의식적 기억에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참고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경험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했었고, 이 경험한 바를 나이가 들어서 불교 교리나 불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난 과거에 겪었던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구나 하고 선 경험을 하고 후 이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습득하고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한 다음에 이론을 습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불교 교리를 읽으면서 이런 것을 중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것들이 중도의 이치를 내가 알기 위해서 경험을 했던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게 중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 하나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치를 알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중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해가 조금 덜 되시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으로 흡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 지식이 이렇게 쌓여서 임계점에 일단 도달을 해야 되고, 이런 임계점에 도달한 이론을 흡수한 상태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가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이 이론과 경험이 더해져서 물리가 터져서 그 이치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의 경험상 이론만 습득을 하면 반쪽이고, 경험만 습득을 하게 되면 이 경험을 이론화시킬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과 경험을 완전히 나 스스로 체감을 하고 체험을 해야,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음 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이치를 완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 중도를 사전적 검색을 해서 의미를 찾아보면 유와 무, 고와 낙 두 가지 대립과 집착을 떠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중도라는 것은 극단적인 양변, 즉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이 치우침에서 벗어나야지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속세를 욕계라고 하는데, 이 속세라는 것은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치 중에 하나의 이치가 뭐냐면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양변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 양변의 한쪽 끝에 치우치게 되면 번뇌를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변이라는 것은 뭐 정치를 보면 좌파, 우파가 있죠. 뭐 극좌가 있고 극우가 있죠. 그리고 자연의 이치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뜨거운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는 거죠.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차가운 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부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함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함이 있기 때문에 약하다라는 것이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잘생겼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생겼다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속세는 모든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고 양변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양변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양변이 존재를 하는 이 속세에서 이 양변의 끝과 끝에 머물지 않고 중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찰을 심도 있게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제가 두 번째 영상 습관에서 나는 약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지라는 생각을 일으켰다고 설명을 드렸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약하다라는 이 개념은 그 영상 안에서는 제가 육체적인 약함만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인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약하다라는 의미는 저 스스로 갖고 있던 결핍,
그리고 열등감, 열등의식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다양한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등의식이라고도 하고 뭐 열등감이라고도 하고 뭐 자격지심이라고도 하겠죠. 이제 이런 열등의식이나 열등감, 자격지심이 의미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결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상대적으로 덜 가졌거나 뭐 약하거나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것을 이제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족한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를 당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덜 가진 거에 대해서 나 스스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양한 결핍된 부분에 의해서 열등감, 그 다음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하다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약하다라는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서 생각의 습관을 가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되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학창시절을 보낼 때 보면 또는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 보면 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약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학창시절 때부터 왜소하기도 했고 운동이랑 거리도 멀었고 뭐 덩치가 크고 체격이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미 몸처럼 팔다리만 가늘고 길고 가운데만 이렇게 살이 찌는 그런 체형이었어요. 어쨌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고 운동하고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항상 외적으로 보이게 약한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살다 보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나를 괴롭힘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심하게 뭐 어떤 왕따를 당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약한 사람을 괄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꼭 존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기억을 형성시킨 거죠. 물론 그 당시 때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면 참죠. 왜냐하면 약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참는 것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그 상처들을 그냥 스스로 삭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의식 깊게 이제 자리가 잡혔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이 약하다는 개념이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시기는 나의 일대기라는 영상에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폭력과 폭언을 많이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도 이제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폭력과 폭언을 이제 하셨던 날인데 그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폭력을 하시려고 주먹을 이렇게 쥐셨죠. 쥐셔가지고 저의 얼굴 쪽에 이렇게 주먹을 딱 들이대시더라고요. 때릴 것처럼 이렇게 들이대신 거죠. 들이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 지방울만한 새끼가 항마 주 패뿌까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제 부산 분이셨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 쓰셨는데 이 주먹이 저희 얼굴에 이제 근처에 있었는데 이 주먹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겁이 확 나는 거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 와, 저 주먹에 맞으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생각을 일으켰냐면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는 거겠지. 내가 만약에 강하다면 안 맞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거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약육강식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괄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약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도 그랬을 테고 특히나 아버지가 약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는 이제부터 나이가 들면 강해져서 절대로 이 꼴을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무의식 있게 같이 집어 넣어버렸던 거죠. 내가 약하면 강자들이 나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최소한으로 나를 괴롭히는 환경은 내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만들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강자가 되지 약자로 살진 않겠다라는 강한 마음, 그러니까 집착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체 운동이랑 거리가 멀고 왜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열등감도 있었고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대 때 뭐 어디 바닷가를 가거나 이렇게 놀러를 가면 남자들이 이제 몸 좋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건장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통을 벗고 막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이 상대적으로 괴리감을 느끼면서 나는 약하다. 나도 저렇게 강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러니까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뚝뚝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낯가림도 심한데 저런 사람들은 참 좋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저 스스로 갖고 있는 결핍에 관련된 열등감, 열등의식, 이로 인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낮아 있는 이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서도 막상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연결은 못 시켰습니다. 그냥 나는 약하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만 이렇게 일으켰던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행동을 취하진 못했었던 거죠. 그냥 무의식과 의식적으로 계속 그 생각들을 이제 머금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운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죠. 체력도 좋아지고 운동을 하니까 외모도 이제 바뀌고, 제가 운동을 한창 할 때는 라식을 해서 이제 안경도 벗게 됩니다. 이제 안경도 벗고 이제 외모도 바뀌면서 성격도 이제 같이 변화돼 버린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약하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내면이 됐든 외면이 됐든 뭐가 됐든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강해야지, 더 강해야지, 나는 더 강해야 된다라는 이 양변의 끝에 치우쳐서 계속 집착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무의식적 기억 때문에 내가 이 강해야 된다는 집착을 내가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이 양변의 저 스스로 치우침을 제가 알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약한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다고 해서 더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버지가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양변의 구조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집착을 내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도를 택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각자의 결핍과 열등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열등의식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열등감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결핍감은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결핍감과 열등감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 비하하면서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살아오면서 저마다 다른 각자의 결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결핍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열등의식이 있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열등의식이 있다 이러면 이 열등감과 열등의식과 이 결핍감이라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달리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가지고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것, 이 결핍된 것,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해, 뭐 나는 약해, 이런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 생각의 집착이라는 것이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반대의 급부로 가기 위한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약함에서 벗어나서 그럼 강함으로 가면 이 양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제가 강함이 끝이 없는 것을 깨달았듯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가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어느 정도 살만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더 벌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을 연속적으로 계속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가난하지도 않고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때 겪었던 이 고통들이 무의식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그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고통을 받고 먹고 살만해도 지속적으로 계속 고통을 본인 자신한테 주면서 연속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결핍감이 있고 뭐 약하거나 어떤 열등감이 있다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습관화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나도 모르게 이 상태에서 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로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젠가 일로 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막상 나는 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기억 때문에 여전히 나는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양변에 치우친 걸 저버리고 중도로 취하게 되면 집착도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된 것들, 내가 약하다, 뭐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난하다라는 상대적인 환경에서 약자에 속할 때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된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기억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양변에 치우친 나를 중도로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핍이라는 것은 집착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내가 약하고 내가 덜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상대는 갖고 있는데 내가 못 가졌거나 상대보다 내가 덜 가졌거나 낮게 가진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집착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것을 불교에서 번뇌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핍된 요소들을 습관화해서 개선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놓게 되면 내가 어디에 매이는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물질에 대한 집착, 뭐 정신적인 집착, 여러 가지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결핍된 요소에 대한 집착을 중생으로 태어나서 습관화해서 나 스스로 개선을 시킨 다음에 이 집착을 하나 둘씩 내려놓을 때 내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개념은 양변의 한쪽만 경험을 해서는 이 이치를 알 수가 없고, 이 양변의 끝과 끝을 다 경험해 봐야 이 중도 이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산을 올랐다가 내려온 사람이 중도 이치를 아는 거지, 산을 오르고 내려보지 못한 사람의 중도 이치를 알 수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극단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편파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적 모순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것을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의 끝에 치우친 편파적인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중도를 취하라. 양변의 끝을 치우치지 말고 조화롭게 중도를 취하라. 그 안에 깨달음이 존재를 한다라고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내용이 조금 이제 길어졌는데, 제가 이번 영상 첫머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앞으로 이 중도나 여러 가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살아가는 지혜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양한 저의 삶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영상 하나를 보시고 아 이건 이런 거야, 또 이걸 보시고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땐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면을 다 본 다음에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단면만 보고 이게 이런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고 섣부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랑 거리가 멀다, 탐진치의 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이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눈, 해안이라고 하죠. 이 눈을 키워야 지혜라는 것이 생겨나고, 이 지혜가 일어나야지 내가 내 삶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습관 세 번째 영상이죠.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습관 네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 좋은 습관을 어떤 식으로 제가 20년, 30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저만의 좋은 습관을 유지한 방법론,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하죠.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